우선 첫 번째 레이블 인코더는 1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하는 게 레이블 인코더예요. 2차원 배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it이나 혹은 transform 과정에서 아규먼트로 전달해주는 그 배열은 1차원 배열 혹은 컬럼이 한 개짜리인 데이터 프레임을 주시면 돼요. 주시면 되고 레이블 인코더는 각각의 카테고리들을 순서대로 0, 1, 2라고 하는 숫자로 변환해 주는 게 레이블 인코더예요. 레이블 인코더입니다. 그다음에 오디널 인코더는 레이블 인코더와 여러분들이 혼동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디널 인코더는 똑같이 어떤 그 카테고리들을 순서대로 0, 1, 2라고 하는 숫자들로 바꿔주는 건 똑같은데 얘는 어디에서 사용하시는 거냐면 2차원 배열이나 컬럼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사용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컬럼의 이름을 한 개만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컬럼의 이름을 리스트로 묶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배열로 뽑아내게 되면 2차원 배열이 돼요. 행과 열을 갖는 2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오디널 인코더는 특성 배열에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이블 인코더는 그 타겟 배열에서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타겟 배열의, 죄송합니다. 타겟이 아니라 특성 배열, features, 특성 배열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인코더가 있는데, 원하드 인코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하드 인코더는 그 컬럼의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레이블 인코더는 컬럼이 한 개짜리면 레이블로 바뀌는 것도 컬럼 한 개로 바뀌게 되지만, 원활 인코더는 컬럼 한 개가 그 카테고리 개수만큼 컬럼이 늘어나요. 만약에 성별이다 그러면 원래 컬럼은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하나밖에 없었지만 걔네들이 남성, 여성이라고 한 두 개의 컬럼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아일랜드다라고 하는 섬 이름이 있으면 섬의 종류가 세 가지의 섬이 있었기 때문에 컬럼이 세 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원활 인코더에서 이런 식으로 컬럼을 두 개를 주게 되면 컬럼이 몇 개짜리로 늘어나냐면 아일랜드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성별의 개수가 2개니까 5개의 컬럼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2개의 컬럼이 5개의 컬럼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 레이블 인코더나, 오디널 인코더나 원활 인코더는 특성 배열에서 카테고리 타입, 문자열 타입들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음. 만약에 민, 맥스 스케일러나 혹은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같은 그 숫자들을 변환해주는 스케일러가 있었죠. 그죠?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최소값을 0으로 하고 최대값을 1로 만들어주는 스케일러는 민맥스 스케일러. 어, 이런 스케일러들은 어디에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숫자 타입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환기를 사용을 할때 트랜스포머라고 부르는 변환기를 사용할 때 인코더는 카테고리 타입에만 사용해야 되고 스케일러는 숫자 타입에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할 때에는 데이터 프레임이 그냥 깨끗하게 전부 다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스탠다드 스케일러 바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에스티메이터로 적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문자열 컬럼도 있고 컬럼도 있고 그래서 변환기를 적용해야 될 컬럼들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용하는 게 이번 시간에 다룰 컬럼 트랜스포머예요. 이 컬럼 트랜스포머는 여기다가 밑에다 할까요? 컬럼 트랜스포머는 그 컬럼별로 그러니까 변수들별 컬럼별로 서로 어, 다른 서로는 뺄까요? 다른 변환기를 적용하고자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게 컬럼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테고리 카테 카테고리 컬럼들은 어, 카테고리 컬럼들은 무엇을 사용한다? 카테고리 컬럼들은 인코더를 사용하고 인코더를 적용하고 인, 인코더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타겟이 아니라 피처에서 적용하는 인코더는 두 가지가 있죠. 오디널이냐 원핫 인코더냐. 오디널 인코더 또는 원핫 인코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숫자 타입 컬럼들이다. 숫자 타입 컬럼들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는 무엇을 적용할 거냐면 스케일러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스케일러는 크게 두 가지,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민, 맥스 스케일러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그 컬럼 트랜스포머예요. 자, 그럼 이 컬럼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컬럼 이름들을 먼저 좀 뽑아볼게요. 우리 피처스가 데이터 프레임이었잖아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었고 features.columns 이렇게 보시면 컬럼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죠? 이렇게 컬럼 이름들이 쭉 나오고 컬럼 이름들만 보면 어떤 컬럼이 카테고리고 어떤 컬럼이 숫자 타입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데이터 프레임 봤으니까. 자, 그래서 그 카테고리, 카테고리 컬럼의 이름들을 선택을 할게요. 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는 뭘 적용할 거니까 인코더를 적용할 거니까. 자, 그래서 카테고리 줄여가지고 cat 하고요. cat columns 컬럼이 두 개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cols라고 할게요.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뭐가 있어요? 복붙 할까요? 여기에서 아일랜드 문자열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 타입 컬럼 이름들. 숫자 타입 컬럼 이름들을 선택할게요. 얘네들은 무엇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스케일러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umeric columns라는 의미로 numcols라고 할게요. 여기는 빌 랭스부터 그죠? 빌 랭스부터 바디 매스까지를 복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를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될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 컬럼 네임스에서 인덱스 여기서는 1번이죠. 1번부터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것까지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1, 2, 3, 4, 5번까지 하시면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눴어요. 카테고리 컬럼 이름들과 숫자 타입 컬럼 이름들을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하실 일은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를 컬럼 트랜스포머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자, 얘를 선택하실 때에는 아규먼트로 우리 그 파이프라인하고 비슷해요. 파이프라인은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넘기죠.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넘길 때 그 리스트가 뭘 가지고 있죠? 튜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 변환기 종류를 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컬럼 트랜스포머도 리스트를 주시면 되는데 예,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돼요. 문서 한번 찾아보세요.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문서 찾아보시면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사이클런에서 컬럼 트랜스포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컴포즈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어요. 컴포즈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고요. 트랜스포머들을 주래요. 변환기들을 주래요. 여기는 필수예요. 디폴트 값이 없죠. 나머지는 뭐 디폴트 값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래요.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셔야 되는데 이 튜플이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름과 그 다음에 변환기 종류와 그다음 마지막에는 컬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컬럼 이름들이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변환기는 카테고리에만 적용을 할 거고 어떤 변환기는 숫자에만 적용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환기가 어떤 컬럼에 적용이 될 건지까지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라인과 다른 점은 파이프라인은 이름하고 트랜스포머만 있으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컬럼 이름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자열로 이름을 주는 이유는 나중에 트랜스포머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코더를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어, 스케일러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여기 이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름은 문자열로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런 모양으로 튜플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름은 문자열로 주셔야 되고 트랜스포머나 또는 에스티메이터를 주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컬럼즈는 문자열이거나 문자열들의 배열이거나 그런 얘기예요. 문자열의 배열이거나 그 다음에 정수이거나 또는 정수들의 배열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 어, 문, 문자열을 주는 경우는 그 컬럼 이름을 직접 주란 얘기고, 그 다음에 정수를 준다는 얘기는 그 컬럼의 번호, 컬럼 번호를 정수로 주란 얘기예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만든 이유가 이 트랜스포머를 만들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컬럼 트랜스포머. 여기 트랜스포머즈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죠. 리스트 주면 된다 그랬어요. 리스트는 튜플과 튜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카테고리냐, 뉴메릭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이름, 인코더 줄여가지고 ENC라고 쓸게요. ENC. ENC에는 우선 오디널 인코더를 먼저 써볼까요? 오디널 인코더.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해 주셔야 돼요. 오디널 인코더라고 객체를 생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디널 인코더는 카테고리 컬럼즈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름을 스케일러라고 줄게요.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쓸게요. 객체 생성이고요. 얘는 뉴메릭 컬럼즈에다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컬럼 트랜스포머를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컬럼 트랜스포머에서 fit과 트랜스폼을 같이 하시면 여기에다 뭘 주시면 되냐면 x는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니까 뭘 주시면 되냐면 features를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result라고만 할까요? result라고만 하시고 result의 쉐입이 어떻게 될지 아시겠어요? 우선 샘플 개수 몇 개였죠? 333개였나요? 컬럼 개수는 6개 아닌가요? 숫자 타입이 4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이 2개가 있었고 오디널 인코더는 컬럼의 개수를 늘려요, 안 늘려요? 안 늘리죠.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맞죠? 맞죠? 자,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게요. 리절트에서 앞에서 5개, 컬럼은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보니까
처음 두 개는 정수가 들어가 있어요. 2, 1, 2, 0 이런 정수들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네 개는 실수들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음수도 있고 양수도 섞여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컬럼은 여기 첫 번째 컬럼은 뭐가 인코딩 된 거?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오디널 인코더는 누구에 적용하겠다? 카테고리에 적용하겠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넘버들에다가 적용하겠다잖아요. 그럼 요 컬럼은 아일랜드가 변환된 거예요. 아일랜드가. 012, 012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컬럼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0과 1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는 얘가 성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피처들과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 컬럼 트랜스포머가 변환을 해주는 과정에서 오디널 인코더를 적용할 컬럼을 먼저 뽑아서 걔네들을 가지고서 컬럼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컬럼 네 개를 뽑아서 숫자들을 여기에서 여기서도 각각 표준화를 적용을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빌 랭스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0과 1로 만들어 주도록. 그 다음에 빌 뎁스를 찾아서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하고, 플리퍼 랭스 찾아서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환됐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되게 코드는 되게 쉬워요. 객체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을 주면서 피팅하고 트랜스폼을 한다. 그러면 알아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에 훈련시킬 때 걔네들이 아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컬럼 트랜스포머는요. 자, 코드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컬럼 트랜스포머는 안에 있는 트랜스포머 하나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컬럼 트랜스포머가 가지고 있는 오디널 인코더를 찾을 수 있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찾는 방법은 우리 변수 이름이 컬 트랜스포머였었죠. 점 하시고요. 여기에서 트랜스포머스가 네임드 트랜스포머. 이름이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변수가 있죠. 이름이 있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인코더 이거 뭐예요?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인코더는 오디널 인코더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리턴 타임 뭐다? 출력해 보면 이 출력 결과만 보시고 얘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네임드 트랜스포머가 리턴해 주는 거는 딕셔너리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얘가 키값, 밸류, 키값, 밸류. 그죠? 그러면 오디널 인코더를 찾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만든 트랜스포머에서 네임드 트랜 네임드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키값 사용하시는 방법은 대괄호 인덱스 연산자 인코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까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들 중에서 하나 그게 뭐였어요? 카테고리스 그죠? 음. 여기까지가 오디널 인코더를 찾은 거고요. 오디널 인코더가 어떤 카테고리들을 숫자로 바꿔줬느냐, 이런 카테고리들을 숫자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들 때 이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디널 인코더를 찾을 수 있어야 오디널 인코더가 레이블링 해준 카테고리 이름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이해 되시나요? 네.
그럼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찾으실 수 있으세요. 컬럼 트랜스포머 점 네임드 트랜스포머 딕셔너리니까 인덱스 연산자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뭘 찾는 거라 그랬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피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 거라 그랬어요. 평균이 아마 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시고요. 똑같이 쓰시고 바일 겁니다. 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직접 계산되지는 않고요. 분산 계산이에요. 분산에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그게 그 평균, 표준 편차가 되니까. 왜 숫자가 4개일까요? 첫 번째 변수의 평균값, 두 번째 변수의 평균값, 세 번째 변수의 평균값, 네 번째 변수의 평균값이니까. 아, 4개 변수의 평균값. 그럼 분산도 마찬가지. 4개 변수의 분산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한 일은 그 실제 특성들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서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스케일링 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디널 인코더가 하는 역할은 카테고리들을 찾아서 카테고리들을 순서대로 0, 1, 2라고 하는 숫자로 변환해 주는 게 그게 인코더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결과들이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지. 자, 그럼 여기서는 컬럼 트랜스포머를 그중에서 인코더를 오디널 인코더를 썼어요. 오디널 인코더를 썼는데 만약에요. 만약에 제가 컬럼 트랜스포머를 따로 다시 만들게요. 이번에는 주석을 쓸까요? 여기서는 오디널 인코더를 사용한 변환기, 변환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똑같이 쓰려고 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오디널이 아니라 원핫 인코더, 원핫 인코더를 사용한 변환기를 만들어 볼게요. 컬럼 트랜스포머라고 만드시면 돼요. 그냥 이 자리에 변수 이름 없이 그냥 바로 리스트 바로 주셔도 돼요. 그냥 포지셔널 방식으로 넘길 때에는 그냥 특별하게 변수 이름 안 주셔도 되죠. 자, 여기도 두 개, 튜플 두 개를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코더라고 쓸 겁니다. 자, 인코더는 우리 이번에는 뭘 쓰겠다? 원활 인코더를 쓸 거예요. 얘는 어디에다가만 적용할 거예요? 카테고리 컬럼들에만 적용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이름은 ENC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원활 인코더 객체를 생성을 할 거고 원활 인코더는 카테고리 컬럼들에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케일러라고 하는 변환기를 만들 거예요. 스케일러 변환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쓸 거예요.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뉴메릭 컬럼들에만 적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변환기를 만드시고요. 위에서도 우리가 result라고 저장을 했었죠. result라고 해볼게요. 컬럼 트랜스포머,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고요. 죄송합니다. 컬 트랜스포머. 여기에서 피팅하고 트랜스포머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누구를? features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리절트의 쉐입을 보면 쉐입이 어떻게 될까요? 행의 개수는 바뀌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컬럼의 개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졸리시죠? 네. 컬럼의 개수는요? 아일랜드가 3개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별이 2개가 됐어요. 벌써 5개죠? 거기에 숫자 타입 몇 개 있었어요?
네 개 있었죠. 맞아요? 그럼 다섯 개, 네 개 합치면 컬럼 아홉 개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어. 자, 원래 features는 그 행의 개수가 333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컬럼은 6개가 있었어요. 섬과 아일랜드와 성별과 그다음 숫자 타입이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변환하게 되면 샘플, 그러니까 펭귄들의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니죠. 펭귄들의 개수가 바뀌는 건 아닌데 섬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성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숫자 타입이 네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컬럼이 바뀌는 거예요. 한 개 컬럼이 세 개로, 한 개 컬럼이 두 개로, 나머지 네 개는 그대로. 그러면 컬럼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냐 하면 아홉 개가 돼야 돼요. 아홉 개. 네, 이해되시나요? 자, 정말 그런지 이 리절트라고 하는 거를요. 앞에서 다섯 개 그리고 컬럼은 전부 다 출력을 해보시면 001 이렇게 나왔죠. 이게 원화 인코더예요. 원화 인코더. 그 다음에 0, 1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원화 인코더. 그러니까 여기가 섬 이름에 대해서 원활 인코딩이 된 거고 여기가 성별에 대해서 원활 인코딩이 된 거고 나머지 네 개는 숫자 타입들을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써가지고 그 스케일링이 된 숫자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 가지고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 가지고서 KNN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리 계산할 때 이거 가지고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해가지고 확률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문자열들을 숫자로 다 바꿔준 다음에 적용을 하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전처리 과정을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는 이런 전처리 과정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디시전 트리였었다면 굳이 원활 인코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디시전 트리는 질문지 만들어서 노드를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질문지 자체를 문자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느 섬에 사느냐, 이걸 가지고서 나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 그 특징 설명드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특성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 디시전 트리 사용하지 않을 때 네. 그 KNN이나 혹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이런 과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귀 문제는 당연히 숫자를 예측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코딩된 숫자들이 있어야 여기에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y는 뭐뭐뭐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회귀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활 인코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개의 컬럼이 두 개나 세 개의 컬럼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대부분은 0으로 채워지는데 실제로 값을 가지고 있는 곳에만 1이 들어가는 거다. 그거를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파이프라인을 적용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순서를 써드릴게요. 순서를. 자, 우리 변수 두 개 있어요. 타겟하고 피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어, 타겟은, 타겟은요, 이렇게 그 평균의 종류들만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features는 타겟을 제외한 나머지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기억나시죠? 타겟하고 피처스가 어떤 그 데이터 프레임인지 기억나시죠? 자, 무엇을 하시냐면 타겟 컬럼만 가지고 있었던 그 데이터 프레임 1차원 컬럼 있죠? 시리즈. 네. 타겟을 어,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해서
레이블 인코더를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해서 타겟을 인코딩 하세요. 변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가 0, 1, 2라고 하는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처스와 이 결과를 y라고 할까요? 결과를 y라고 할게요. 피처스는 특성 배열이에요. 제가 변환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환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피처스와 y를 아, 이게 레이블. 피처스와 y 레이블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구분하세요. 나누세요. 구분하세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쓰란 얘기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쓰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특성 스케일링을 할 때에는 전체 셋을 가지고 특성 스케일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훈련 세트만 가지고서 특성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그 값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변환을 하는 건가요? 훈련 셋에서 만들어진 스케일링 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테스트 셋에서도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특성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레이블은 먼저 인코딩을 해놓더라도 특성들은 변환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일단 트레인과 테스트로 먼저 나눠 놓고 트레인에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값들을 찾은 다음에 아니면 변환을 인코딩 할 수 있는 값들을 찾은 다음에 그 값들을 이용해서 테스트 셋도 인코딩을 하거나 스케일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셋은 훈련 셋의 모집단의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가정 하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컬럼 트랜스포머를 생성을 하세요. 이 컬럼 트랜스포머에는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두 가지가 카테고리 타입에는 원핫 인코더 적용할게요. 원핫 인코더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타입에는 변수들에는 이렇게 할까요? 타입 변수들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적용할게요. 우리 마지막에 했었던 거예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스케일러를 적용하는 이런 컬럼 트랜스포머를 생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객체 이게 에스티메이터예요. 에스, 에스티메이터. 머신러닝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를 생성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임포트한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요거 하나였을 거예요. 만약에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KN에도 한번 해보세요. 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트랜스포머와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트랜스포머와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생성할 수 있냐면 파이프라인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 객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변환기와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와 예측비, 에스티메이터, 에스티메이터를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만드시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컬럼 트랜스포머가 있고 에스티메이터가 있으면 컬럼 트랜스포머하고 우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하고 그다음에 그 KNN하고 합쳐주는 거 했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컬럼 트랜스포머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합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면 될까요? 파이프라인을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는 메서드는 fit, 그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평가할 때는 뭘 찾으면 될까요? 스코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써보시면 좋겠죠.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사용하시면 그 5폴드 교차 검증 통해 가지고 거기서 검증셋 점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훈련셋을 굳이 다시 훈련과 검증으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 훈련과 평가를 하실 때 교차 검증 여기서 교차 검증을 사용을 해보세요.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제가 순서를 다 써드렸으니까 아마 요거 한 줄이면 될 거고요. 요것도 한 줄이면 될 거고요. 요것도 생성자 호출하는 것도 한 줄이고 에스티메이터 생성하는 것도 한 줄이고 파이프라인 생성하는 것도 한 줄이고 fit 훈련시키는 거 한 줄.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트 메서드 호출하는 거 한 줄. 그래서 단계별로 생성자를 호출하거나 함수 호출하시면 그 결과들을 알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정리만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일단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